N순위를 모두 고르는 설문조사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여러 순위를 한 번에 고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만큼 잘못 판단하기 쉽다 라고 하면서 예를 통해서 풀이 방법을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설문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다음 표는 어떤 정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에 해당하는 기업을 이라고 물어봤죠. 하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순위랑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편의를 위해서 아래 예를 통해서 풀이 방법을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하나 줬어요. A를 1, 2순위에서 선택한 설문 대상자는 총 몇 명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표에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없으므로 우리가 먼저 제목을 유추해 볼게요. 자, 1순위와 2순위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이 합계는 가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한 사람의 합계, B를 선택한 사람의 합계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가중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로로의 합계는 1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는 표에서 어떤 퍼센트 방향이 100%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1순위의 경우에는 50573을 끝자리 더하면 0 되나요? 55091 역시 끝자리 더하면 0 되나요? 이렇게 세로 길이로 100%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죠. 세로 길이로 100%라고 했을 때 각 줄을 읽어보면 설문 대상자들은 1순위와 2순위를 선정하며 각 순위는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문을 했다는 거고, 각 설문자의 1, 2순위 선택 비중 정도로 표의 제목을 달아주면 되나요? 설문 대상자는 총 1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퍼센트의 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보시면 각 설문자들이 1순위와 2순위를 선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1순위를 한번 1000명이 선택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2순위도 한번 1000명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포함해서 각 A, B, C, D, E라는 대상자들이 총 몇 표를 받았는지를 전체에서 비율로 매겨줬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했을 때 그 합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숫자를 보시면 단순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2순위에서 A를 선택한 설문 대상자가 총 몇 명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1순위가 총 1000명이 선택했을 때 5%라는 지지율을 받았으므로 이때 50명이며, 그리고 2순위를 1000명이 선택했을 때 15%가 선택했으므로 150이다 라고 해서 200명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 보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순위와 2순위에 1000명씩 두 번 투표했으니까 모수 자체가 2000명이 투표한 것과 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총 1000명의 모수, 이것의 모수는 20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2000명의 20%는 400명 이렇게 계산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건데, 정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1순위와 2순위는 별도로 선정되므로 각각의 1000명씩을 곱하는 것이 되며 200명이 된다 라고 하죠. 자, 오른쪽에 합계 비율을 모두 더해보면 200%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1순위와 2순위 각각을 다른 표로 보고 총 투표수를 2000으로 보았다면 합계 비율은 200%가 아니라 100%가 되었어야 되겠죠. 애초에 1순위에 1000명이 있었고 2순위에 1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합계가 2000명이 되어서 이걸 그대로 계산하고자 했다면 이 모수 자체가 합이 100이 되어서 2000명의 20% 해서 400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합계가 100이 되어서 나머지 합이 80%, 일 때는 400명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모순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들의 합계가 200%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비율로 축소해보면 10%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00명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2000명의 10%를 계산하던지 아니면 1000명의 5%와 1000명의 15%를 계산해서 더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유형을 처음 봤을 때는 실수하기가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각주를 확인하고 이 각주의 의미 역시 여러 가지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합계가 100%가 아니라 200%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좋겠죠. 자, 내려가셔서 퍼센트 값의 격차와 실제 값의 격차를 한번 볼게요. 퍼센트 값의 격차 또는 지수 값의 격차는
어떤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의 격차와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대소 비교를 가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센트 값의 격차의 대소 비교를 하고 이것을 실제 값의 격차의 대소 비교를 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모수를 아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2019년의 XY 값 차이와 2020년의 XY 차이를 물어보게 됐을 때 무엇이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요.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면서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A 빼기 B보다는 C 빼기 D가 더 작다.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2019년의 XY 값 차이와 2020년의 XY 값 차이 중 무엇이 더 큰가? 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단서를 주게 된 거예요. 이때 학생들이 어디서 낚이기 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2019년의 X값과 Y값의 차이는 뭐예요? 2019년의 X값의 경우에는 이 X의 모수가 있을 것이고 2019년에 모수가 있을 것이고 2020년에 모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사전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2019년의 A% 값은 AX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은 BY라고 할 수 있죠. 이 값은 CX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은 DY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2019년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자, 이것이 부등호가 이렇게 될 때 2019년이 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AX 빼기 CX 그리고 BY 빼기 DY로 바꾼 다음에 A 빼기 C의 X, B 빼기 D의 Y 이렇게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주고 여러분을 낚아보려고 한 거예요. 보시면 A 빼기 C가 B 빼기 D보다 클 때 이것이 성립하나요? X와 Y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죠. 만약에 X가 굉장히 작은 수고 Y가 굉장히 큰 수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A-C가 B-D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등호 관계가 역전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값의 격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것이 양이라면 2019년이 더 커요. 두 값을 빼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단서에서 줬기 때문에 X, Y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값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쉽지만 X가 매우 작고 Y가 매우 크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음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2020년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 39, 10, 100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됐을 때 50,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게 됐을 때는 1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나오면서 음수가 되고 이때 우리가 애초에 2019년 값이 더 크면 이 값이 양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반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X나 Y 같이 묶여있는 그 대상이 되는 모수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비율 관계랑은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정보로 틀린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수를 모른다면 다시 돌아와서 퍼센트 값의 격차와 실제 값의 격차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퍼센트 값의 격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큰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값을 물어봐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차이를 가지고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